뉴스탑 전남은 광림 여수, 즉 기존의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좀 개편이 되면서 어느 지역구보다도 훨씬 격전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구인 광림 여수 중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나번 네. 전략 공천이 된 서범용 후보를 모시고 동안의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적인 홍보, 계획, 또 주요 공약들을 듣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범용 후보입니다. 저는 처음 여수동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 여수동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서울로 갔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여수로 내려온 그런 게 제가 자라왔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그 동안에는 그 정치하고 좀 떨어져 있는 우리 골프 네. 선수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조금 했었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골프를 시작을 했고 계속 골프 선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학교 입학하고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하지만 골프나 이런 선수들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이제 협회 쪽에서 일을 계속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골프협회에서 전무이사를 맡으면서 선수들 육성하고 협회를 이제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범용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정치에 도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 여수에서 키우고 있고 여수에서 자랐는데 항상 뒤에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조금 여수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아, 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한번 제가 나서서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청년이다 보니 제가 좀 더 발벗고 직접 나서서 한번 바꿔보려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되게 좀 논란이 많았던,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이후에 또 논란이 될 조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역구거든요. 네. 어찌 보면. 당초에는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네. 조금 그 단초가 좀 제공이 됐고, 그 단초는 민주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면 정계특위에서 확정된 지역구로 봐지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광림과 여수, 문수와 서강 네.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전략적인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이곳저곳 되게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의아하고 주민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인 행보라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4인 선거, 2인 선거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원래는 우리 서범용 후보님 같은 경우는 광림 여수에 청년 비례, 청년 전략 공천으로 좀 돼 있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네. 민덕희 의원하고 이미경 의원.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놀아지면서 이미경 의원이 이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경 의원이 저쪽 문수 서강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우리 서범용 후보님 나를 받는 과정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그 밖에 무소속까지 조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정치하시는 후보님께서는 좀 부담이 없었을까요?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부담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지금 역시 부담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제 제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진심성에서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선거구를 보고 들어왔고
그래서 여서 강림을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라든지 지금 뭐 조국에 계시는 뭐 일부 의원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좀 당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움직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더 진심성 있게 다가가면 다른 유권자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잖아요. 예, 통상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그리고 특히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에 보면 그 후보자 중에 이렇게 2인 승부보다는 2명을 배출하는데 거의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나 정도 되면 안정권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선거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나에 대한 부분보다는 후보자와 경쟁하는 후보군들이 좀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 후보군이 많으면 어찌 보면 또 한편은 또 저기 유리할 수도 있는 좀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 후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런 질문 저한테도 많이들 하십니다. 왜 나를 받았냐, 뭐 너가 그렇게 선택한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사실 저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전략 이야기도 들은 것도 늦게 되었고, 그런 판단은 다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이고 저는 그 당의 결정에 따를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뭐 가에 대한 부분도 따로 저희 당 자체에서 경선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진행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뭐 다른 생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게 여기가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경선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 지역구 저 지역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의 선거의 전략으로서는 좀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모 후보 같은 경우는 나번을 가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하지 않아요. 그건 스스로한테, 그것도 재선 의원이 네. 스스로한테 내가 경쟁력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그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다시 지역구가 이렇게 변화되는.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서범용 후보님이 조금 상대하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방금 처음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도 당적 활동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행보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출마를 했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가 다들 약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보고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쪽 지역구에 있으시다가 경선 문제로 문수로 옮겼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또 어떤 곳은 계속 고민하시다가 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저쪽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약체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뭐 나중에 선거 후에 결정이 나겠지만 저 또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진심은 아마 유권자들분이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내가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지역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은 후보의 어떤 존립 자체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뭐 명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이번 지역구를 위해서 여서동과 그다음에 광림동을 위해서 주요하게 내가 이것만큼 좀 추진해보고 내가 이것만큼 꼭 내 임기 동안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몇 가지의 주요 핵심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여서 문수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여서동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는 도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 동네 자체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즐기고 머물고 싶고 이런 동네여야 하는데 잠깐 들었다 가는 또는 그냥 지나치는 길목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 뭐 주차라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당연히 좀 부족했었고요. 놀이터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도로나 이런 데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고, 여수동 같은 경우는 여기 여문거리라든지 차들이 안 다니는 거리도 많고 공원이 생각보다 작은 공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원들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놀이터나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 아마 주차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부분이 해결된다 그러면 문수동, 여서동이 그냥 방문하는 데가 아닌 와서 머물고 있고 싶고 좀 더 있을 수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놀이터, 그리고 노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 공간, 공유 시설 이런 걸 재정비하고요. 그다음 주차 시설 확보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그 상가 활성화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여서 네. 청사 문제거든요. 결국 청사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인근에 있는 상인들, 상가의 활성화 문제가 네, 결합되면서 결국은 이게 지역 문제로 현재까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청사 문제 또한도 마찬가지고 꼭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만 논란이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정치 이해관계 속에서 청사 문제를 갖다가 이 공공의 어떤 성격을 두고 정치 이해관계 속에서 제기했다 뺐다 막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들은 상가 활성화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저는 청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청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청사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이 얘기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간 보면서 이런 난제를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네, 네. 결국 청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건데, 그러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청사 문제에 대한 그렇게 어떤 지역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도시의 주제를 좀 봐지는 거죠. 제가 사실 사회적 기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아식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베베키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수에서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인큐베이팅을 받았고 이제 결국 뭐 예비해서 인증으로 가는 사회적 기업까지 제가 올라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도 제가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고 당연히 소상공인이 뭐가 가장 힘든지 당장 어디서 팔아야 될지 또는 그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청사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전에 사회적 기업할 때 한번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광주만 가도 그런 공공시설에서 우리가 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주고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제품을 촬영해가고 사실 그런 제품 하나 촬영할 때마다 40만 원, 50만 원 넘는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가게 안에서 매장에서는 메뉴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드는 건데 그렇게 제품을 사진만 찍을 수 있고 또는 홍보할 수 있고 또 그걸 공유해서 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청사도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야기 들어보니 이제 민덕기 의원님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동 공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쌓아가면 좀 디테일한 뭔가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구가 여서 문수 이렇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권 자체가 기존에도 그랬고 영 지역은 한 동네라는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영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굉장히 좀 난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 네. 봐지거든요. 어떤 제도나 아니면 도시화를 만들 때 충분히 이 청년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들이 네. 들어가서 영거리의 요 정도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런 네. 공간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보장이 네. 되거나 또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주요 거기서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뭐 삼자나 좀 뒤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상권 안에서 일도 해봤고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커뮤니티를 좀 더 많이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좀 조례라든지 저희 정책을 좀 실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활동,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 저는 원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선거운동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여문 거리에서 절반을 두고 여기는 문수니까 여서니까 너무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다시 원팀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는 저희가 나눠져서 선거구를 나눠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원팀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든 같이 원팀을 모여서 한 생각을 가지고 길고 나가야지 이게 따로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쪽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라든지 정책 토론 아니면 뭐 일반 조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의 공동선을 가지고 서로 요 지역은 내 거니까 우리만, 저 지역은 저쪽 지역구니까 저것만 이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원팀의 어떤 형성이 돼야지만 결국은 그 정치하는 목적이 네, 맞습니다. 내가 아닌 여수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주민들이 편하고 잘 살면 뭐 그거에 정치에 저는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거전에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한 부분이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팀의 좀 중요성들을 강조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더 조금 알리는데 조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이신다면. 그래서 방금 약 한 두 가지 정도 지역의 어떤 우리 소부님께서 갖고 가야 될 이번에 그리고 이후에 정책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 당선 가능성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의회가 뭔가 좀 젊은 축으로 좀 변화되는 기존 꼭 나이 많은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경험치들이 높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또 정치 골간이나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정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 그 서후보님께서 기존 정치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없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부대끼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모든 걸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걸 그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다는 게 제 가장 큰 마음입니다. 다들 그래요. 현장 소통하고 주민들 만나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냥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그러면 4년 있다가 선거 불과 몇 달 놔두고 아침 저녁 인사하는 저 또 때가 됐구나 또 선거철이구나 이런 약간의 그 뭐랄까요 조롱 섞인 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선거의 후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기대와 설렘 선거가 네.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이 좀 맞을까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고관위층들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그 분들만 막 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유권자는 절대 다수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인데 조금 그런 점에서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여수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가 되게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후보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는. 네. 일 잘하는 후보가 돼야지 사람들이 일꾼 하는데 그 일꾼이라는 개념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90년대하고 20년대하고 2026년도의 일꾼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청년으로서의 어떤 좀 필기의 좀 정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정신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나요?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제가 초선이라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약속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뽑아왔자 이러고 말 거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언제든 옆에만 봐도 항상 제가 있고, 또 언제든 찾으면 바로 올 수 있고, 또는 결과로 말해주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라고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에 들어가면 어떤 상임위에서 혹시 활동을 할 계획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점은 체육 쪽 분야입니다. 네네. 네, 체육 쪽 분야, 건강 쪽 분야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제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또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그쪽을 제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전력공천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의 어떤 좀 포인트가 된 분들을 많이 네, 이렇게 초빙을 해서 제도권을 좀 이입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도 시의원은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논하지만 우리 전체 도시의 한 시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내 지역구니까. 네, 그건 저는 다음 차기 선거를 위한 저는 포석을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역을 위한 것은 그건 당연하죠. 근데 보면 전체 여도 시를 생각하는 그런 저는 정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어차피 정책 기반은 동일하게 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여도 시민들에게 우리 서범용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서범용 후보께서 꼭 요것만 좀 기획해 주라는 이야기 있으면 길게 해도 됩니다. 길게 말씀드린 건 제가 더 자신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체육 쪽의 행정을 계속 맡아왔고 체육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단 제가 뭐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임기 동안은 여수 시민들을 건강할 수 있게 그거 하나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 노인, 뭐 초등학생, 아이, 유아 다 뿐만 없이 어디 가도 안전하고 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편하게 또는 건강하게 여수 사람들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한번 행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체육 쪽이니까 인터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고령화가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거의 진입 단계에 좀 들어와 네. 있고 아직 초고령화 진입 도시인데 여서분수 쪽에도 사람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이 어르신들의 의료 비용이거든요. 네. 그죠? 건강하지 못한다는 네. 거죠. 그것이 국가나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세금이 높아지고 이런 구조 속인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 동네에 예수분수 쪽에 헬스클럽 있잖아요. 네. 헬스클럽에 젊은 우리 트레이너 있잖아요. 네. 이 트레이너들이 일본에 보니까 일본에는 그 노인들이 마을 다녀요. 네. 주민센터하고 해서 근데 주민센터에서 우리 분들이 가냐 그러면 그거 잘 안 가요. 네. 그냥 돌리고 뭐 달리고 하는 거 일부. 네. 근데 우리 여름 되고 보냐고 막 이런 그 마을에서 이렇게 저기 중국같이 네. 한동안 좀 거의 붐이었거든요. 음악 체조하는 체조가. 같은. 근데 일본 보니까 일본 하체를 네. 중점적으로 건강하게 근력을 키우는 네. 네.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와 의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트레이너 네네. 그쪽에서 추진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하냐고 하면 전문적으로 다른 거 해봤고. 사실 저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분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입장할 때 그분들을 모두 바이탈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섯 문서 같은 경우는 여섯 광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영대에서 간호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습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간단한 바이탈만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첩을 하나 만들어드려서 내가 그래도 당이 좀 있다 아니면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처방을 내려만 주신다 그러시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